유인은 보통 전부 다 줄 유인을 많이 하시고, 여기 보시는 Y자 유인은 하우스에 많이 하십니다. 하우스에. 근데 특히나 이제 전적을 하셨거나 물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고추의 수량이 많다거나 하시는 분은 이렇게 노지에도 Y자 유인을 활용하시는 분 계시고, 막유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시는데 두 줄 재배하시는 분들 간혹 하시고, 요즘에 특이한 방법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막유인을 하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다분지 재배하시는 분들. 다분지 재배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밭에 고추 정식해놓고 노루가 새순을 딱 뜯어먹어요. 그러고 나면 고추 순이 어떻게 됩니까? 분지가 싹 벌어지면서 크죠. 그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노루가 먹은 것처럼 모상에서 나가기 전에 잘라놓고 나가면 나중에 분지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분들은 비료라든지 정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지를 많이 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확은 조금 느린데 한 번에 고추가, 근데 절대로 이거 이성이나 노지에서 시험을 해보시려고 하시지는 마셔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다분지 재배할 때 이렇게 막유인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포기 사이에 이제 알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겹도록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비료를 주는 게 처음에 고추를 조금 달아놨을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일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마다 주기 힘들어서 포기 사이마다 줄 수 있는 비료를 찔러줄 수 있는 기계가 나와 있죠. 비료통처럼 달려 있고, 그리고 그게 없으시다면 이제 요거 감자 파종기 아시죠? 감자 파종기. 예. 그러니까 포기 사이마다 주면 꼭 포기 사이마다 줘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뿌리 근처에 주시라는 거예요. 비료를, 알비료를. 그래서 감자 파종기로 우리 두둑 옆쪽으로 뿌리 근처로 사이사이 찔러 주시면은 일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포나 땅에 비닐 덮으시죠? 그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비닐을 당장 드리고 있는데, 언제 덮냐면 내 땅에 비가 한번 충분히 푹 오고 난 내에 그 이후에 비닐을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비닐을 까시는 목적은 탄저도 조금 예방하고 풀도 잡고 내 땅의 습도를 지키기 위해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에 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닐이 마른 땅 위에 덮여있으면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잘 안 스며들어요. 훨씬 더 가뭄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비닐을 고래 까실 때는 내맛이 촉촉한 상태에서 까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측지 제거. 밑에 깔기는 거. 혹시 하시는 지역들? 안 하시는 데도 있고 하시는 데도 있어요. 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보통 측지 제거하실 때 보시면은 이제 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보통 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심어놓고 얼마 있다 딱 훑어내죠. 훑어내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잎이 또 튀어나와요. 또 훑어내시죠. 예. 그래 하시면 일이 번거롭고, 사실은 아셔야 될 게, 훑어냈는데 잎이 왜 나오겠습니까? 고추가 일할 때 쓰는 게 다 잎이 낮에 햇빛을 받아서 일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요. 근데 잎이 다시 나온다는 거는 일을 할 잎이 적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잎을 내는 겁니다. 일할 놈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잎이 다시 나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내 방아다리 밑에 있는 잎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거해 주시는 게 고추 초세면에서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고추를 심어놨는데 사람이 잘 안 되고 고추가 잘 안 크고 있을 때는 절대로 밑에 훑으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안 커요. 훨씬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측지를 제거하실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릴 때 제거하시기보다 어느 정도 고추가 첫 번째 방아다리하고 두 번째 방아다리에 고추가 있는 상태로 이제 세 번째 꽃이 폈을 때, 그때쯤에 정리를 하시면 한 번에 그냥 정리하시고 끝나실 수가 있어요. 연작장에는 제가 넘어가고, 석회결핍 대부분은 뭐 아시니까 넘어가실 건데, 석회결핍은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건데, 우리가 보통 땅에
석회를 많이 쓰시죠? 밭에 쓰시죠? 근데 그거 칼슘 주려고 석회를 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양의 산도를 맞추기 위해 뿌리는 용도가 석회예요. 보통 대부분 뿌리로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4개 중에 흡수가 제일 안 되는 게 칼슘이에요. 덩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작은 질소나 가리 이런 애들보다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땅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물을 한번 주시고 칼슘을 옆면으로 치주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붕소결핍이라고 요렇게 고추가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붕소라는 놈은 칼슘하고 항상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붕소가 하는 역할이 칼슘을 식물 몸속에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붕소가 부족하면은 석회결핍도 심해지고 붕소결핍도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고추들이 많이 생긴다 하시면은 우리 잘 아시는 붕사 아시죠? 붕사 고추밭에 조금 뿌려놓고 바짝만 하시면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칼슘 종류 중에 조금 비싼 거는 붕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사다 쓰시면 됩니다. 고추에서 제일 무서운 거 제가 한 5년 전에는 바이러스 했는데 원래는 탄저를 해야겠어요. 탄저. 작년에 워낙 안 잡혀서. 예. 근데 탄저는 다 병이 왜 오고 뭐 때문에 오는지도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종자회사들도 거기 알다 보니 탄저의 강한 품종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만들어냈는데도 작년에는 날씨가 워낙 안 좋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방제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을 치주는 횟수가 적을 뿐더러 약을 치는 기간이 열흘씩 원래 쳐줘야 되는데 비가 중간에 오니까 한 20일도 건너뛰고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병이 많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제는 오전에 살포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해놨죠. 살균제는 보통 오전에 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중에 보시면은 날씨를 봤을 때 하루 중에 보시면은 제일 습도가 높을 때가 언제예요? 아침이죠, 아침. 그죠? 아침이죠. 모든 병은 물하고 대부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습도가 가장 높아서 병이 가장 많이 옮기는 시기에 약을 쳐주시면, 이내 빨리 쳐주시면은 약효가 훨씬 더 낫겠죠. 병에 감염되는 기간도 적어지고. 그래서 살균제는 오전에 치주시는 게 좋습니다. 탄저약들은.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살충제는 그럴 때가 훨씬 낫겠죠. 왜냐면 벌레들은 아침에 일찍이 잘 안 돌아다녀요. 따뜻할 때 많이 다녀요. 그래서 해그럴 때 많아서 내가 담배나방이라든지 뜨물이라든지 뭐 다른 거를 방제를 해야겠다. 살충제, 벌레를 방제해야겠다 하시면 오전에 치주시는 게 약효가 훨씬 좋아요. 근데 단적인 걸로는 총체벌레 약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오전에 치주시는 게 좋아요. 오전에. 총체벌레 잡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고추는 꽃이 오전에 가장 많이 핀다고. 총체벌레는 밥이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꽃가루이기 때문에 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에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총체벌레는 의외로 오전에 활동이 많습니다. 꽃이 많이 펴 있을 때. 그래서 총체벌레 약이 들어갔다 하면은 오전에 쳐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저병 때문에 이제 원래 방제를 하실 건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약을 보통 치면은 이제 우리 아버님들 힘이 드시니까 고추 고랑 잡으실 때, 약 치는 고랑을 잡으실 때 한 3고랑에서 5고랑 정도 잡고 멀리 치셔요. 그죠? 그러면 약이 골고루 잘 안 묻어요. 예. 탄저는 병이기 때문에 약이 골고루 묻어 있어야지만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 처음에 교육받으면은 약을 치라고 하는 방법은 밑에서 위로 올려 치라 그러죠. 예, 고추는 밑에서 위로 올려 치라 그러죠. 그러면은 심어놓고 천물 달리기 전까지, 장마 오기 전까지 6월달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죠? 그때는 2번씩 잡아 치셔도 약이 좀 잘 나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장마기 때 되고 천물이 한참 달리게 되면은 5번씩 잡아치시면 약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약고수를 웬만하면 작년에 병이 심했다고 하시면은 한 곳씩 잡아서 푹 치시는 게 좋아요. 푹 치시는 게. 그리고 위에서 치시는 거 말고 옆으로 치주시는 거. 그게 훨씬 더 방제 효과가 높아요. 진짜 일은 힘드시지만 병을 잡으시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보통 약을 태워와서 처음에 내가 숨을 담아주고 800평을 친다. 800평을 친다. 이러고 나중에 끝날 때까지 800평을 치는 분들이 간혹 보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병이 훨씬 더 심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고추가 크고 있으면은 약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21말 가지고 800평 치던 거를 고추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고 잎이 우거지면 나중에는 400평까지도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푹 치셔야지만 훨씬 더 방제가 잘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항상 혼나요. 대상은 맨날 와갖고 약만 많이 치라서 사람은 힘들고 네가 와서 약도 치질 것도 아니면서 한 곳씩 잡아치라 한다고. 근데 작년에 저희가 환자가 심하게 비교해보니까 그게 확 차이가 났어요. 그죠? 주위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무조건 살균제는 비 오기 전에 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비 오기 전에 치시는 게. 방제하시려면 비 오기 전에 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보통 10일에 간격으로 하시는데 아까처럼 좋은 약들 치시고 한 걸씩 잡아 치시면은 열흘이 좀 지나더라도 병 발생이 훨씬 적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우리 뜨물이나 총체벌레가 옮겨요. 그래서 벌레들이 대부분 옮기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직접 옮기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식물에 가서 그걸 빨아먹고 그 병을 가지고 몸속에 있다가 고추라는 작물에 옮기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다시. 그래서 벌레들이 옮기는 역할을 하시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다녀보니까 사곡 쪽에 가는데 사곡은 사과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의성읍에는 또 자두를 많이 하시는데 가수원 옆에 가니까 가수원 옆에 고추밭을 갔는데 뜨물약을 친 지가 얼마 안 됐다는데 뜨물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푹 치셨어요 하니까 다 치셨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옆에 사과 가수원에 가서 봤죠. 그러니까 사과 세순에 뜨물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밭은 같은 주인이셔요. 근데 가수원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벌레들이 약을 치고 나면 왔다 갔다를 잘 합니다. 그래서 방제를 가수원에도 뜨물약을 치시면 같이 옆으로 한번 쳐주시고 하시는 게 방제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총체벌레, 요새 문제가 총체벌레인데 총체벌레는 보시면 이렇게 꽃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번데기는 땅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럼 땅 속에 있는 번데기도 약을 안 맞으면 안 죽고 꽃 속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추꽃이 밑으로 보고 있으니까 약을 위에서 치면은 잘 안 맞아서 안 죽잖아요. 근데 이 피해가 가장 심하게 올 때가 언제냐면은 7월달 우리가 장마 올 때 비가 한참 오기 시작하기 전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릴 때 감염을 많이 시켜요. 고추가 어릴 때. 그래서 충분히 밑에서 위로 올려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때 미리 잡아놓으시면은 밑에서 위에 꽃 쪽으로 쳐주시면은 훨씬 더 방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밀도를 많이 줄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독감이나 감기도 건강한 사람은 잘 안 하는데 약한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이것도 바이러스도 약한 고추들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초세를 강하게 키워주시면 바이러스도 훨씬 덜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라병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고추가 알록달록하게 되는 건 알고 계시는데 잎의 증상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육류하는 기간에는 안 나와요. 저온기 때는 이 증상이 안 나오는데 따뜻해지면은 잎에 이렇게 둥근 무늬 한 점이 빡빡 찍힙니다. 잎에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칼라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잎을 필히 농약방에 떼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모종 때 오는 건데 모종 때는 보통 하면은 세순 부분이 까맣게 말라 들어가요. 그러면은 칼라병을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문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잡초만 없애도 많이 줄어든다고. 자, 왜 잡초만 없애도 많이 줄어드냐?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가 내한테 해코지하고 싫은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죠. 무서워서 피하기보다. 얘들도 약을 치니까 지도 살고 싶으니까 어딘가 피해야 됩니다. 그죠? 가장 피하기 쉬운 데가 내 밭 주변의 잡초예요. 잡초. 글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 바로 옆에 사과 가수원 갔다가
마실 갔다가 고추밭에 약효 떨어지면 다시 와서 맛있게 또 고추를 먹습니다. 그래 되면 바이러스가 쉽게 걸려요. 그래서 밭 주변이 웬만하게 깨끗하신 분들은 바이러스가 조금 잘 안 걸리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잡초 제거를 잘 해주셔도 바이러스가 적고, 그 다음에 약을 보통 우리가 치고 남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 어째 우리가 버리지, 이거 치료 못하는 거 다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약값도 많이 올랐고 이제 약이 다 종류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이 남으시면은 내 밭 고랑이나 밭둑, 그리고 그 옆에 근처에 산에서 나무가 내 고추밭 쪽으로 우거져 있다면은 나무 쪽으로 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가까이에 도망갈 수 있는 집을 없애놓는 거잖아요. 멀리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멀리 가면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남은 약은 그렇게 주변으로 치주시고, 벌레뿐만 아니고 우리가 약을 칠 때는 살균제도 썼고요. 그죠? 살균제. 자, 탄저는 어디서 와요? 보통 고추밭 땅에서 오잖아요. 근데 밭고랑에 치놓으면은 땅에 있는 탄저균을 많이 없애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탄저도 적게 걸려요. 고랑에 치시면. 그래서 약을 조금 더 실속 있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내 밭 주변에 밭고랑이나 그렇게 남았을 때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님들 몇 분 인상이 되게 안 좋으세요. 왜냐면 대부분 아버님들이 약대 자꾸 나가셔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머니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어머니가 야, 강산 아파트 약 나온 거 치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일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조금 안 좋아하셔요. 자, 잡초 이거 보시면은 보통 우리 그 고추밭에 많이 보는 잡초예요. 예. 요놈들이 우리 고추가 오글오글해지는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칼라병 바이러스, 얘들도 총체벌레나 드물이 가면 걸려가 있어요. 근데 사람 눈에 고추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옮겨갖고 고추에다가 옮깁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들을 필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총체벌레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작년에 담배나방이었어요. 담배나방. 네. 사실 제가 작년에 다녀보니까 담배나방이 생각보다 평년보다 일찍이 발생됐습니다. 일찍이. 네. 보통 담배나방이 6월 말 정도에 발생이 돼서 이제 한철 장마기 때 들어갈 때 뚫고 들어가니까 고추가 막 물로 빠졌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보름 정도 빨리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겨울이 따뜻하니까 벌레들도 빨리 발생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좀 따뜻하게 날씨가 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일기예보 보니까 올 겨울은 별로 안 춥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배나방약을 한 파서 빨리 땡겨서 치시는 방법적으로 가시는 게 고추가 떨어지는 게 장마 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총체벌레 약이 빠지고 나면은 대부분 담배나방약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린재 피해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추 빨갈 때는 잘 많이는 안 찍고 파랄 때, 열릴 때 그 부분은 잘 찍는데, 고추를 말려놓고 보면은 고추 끝부분에 희날이 진 것처럼 점이 요래 쫙쫙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게 이제 대부분 노린재가 찍어서 그래요. 착색이 그 부분이 안 돼서. 예, 그래서 노린재가 있다라고 하시면 노린재 약을 좀 쳐주시는 게 나중에 건강 품질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노린재 잡기가 힘들어요. 얘가 날개가 달려있으니까 진짜 막 왔다 갔다 하는 얘가 제일 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콩이나 이런 작물들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많이 피해는 안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고추들 보시면 어때요, 다들? 품종들 보시면은 고추들이 다 한 뼘씩 이상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달아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 고추들 사이즈가 다 커졌어요. 자, 고추는 색깔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일 끝에서부터 꼭지까지 제일 늦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꼭지가 제일 색소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빨갛다라고 봤을 때에도 꼭지 부분 색소가 제일 작아요. 예, 그래서 드리는 거에 따시거나 이러시면은 거기 색이 이색이 나고 희나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숙성이 덜 된 걸 따셨다 하시면은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후숙을 시키고 하시면은 건강가 훨씬 더 낫고,
아니면은 바빠서 양이 너무 많아서 구속을 못 시킨다 하시면은 하우스 건조기 있잖아요. 건조기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하시면은 한 40도 정도로 12시간이나 하루 정도 띄었다가 나중에 고온으로 올리시는 게 요즘 보니까 건강 품질이 훨씬 더 나아요. 예, 기름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요거 제가 작년에 다녀보니까 아주 고온에 70도에 먼저 찌시고 온도를 낮추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건강가 훨씬 더 안 좋아요. 처음부터 낮게 잡고 가시고 뒤에 온도를 올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뜨겁게 50도처럼 올려놓지 마시고 한 35도에서 40도로 하루 정도 띄워놓고 그 뒤에 온도를 50도, 55도 정도로 맞춰서 말리시는 게 건강가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품종들 다 크기 때문에 비료를 예전에 금수강산이라든지 대장부 이런 고추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필이 따고 나시면 주비라든지 물 관리돼 있으신 분들은 점정이나 아니면은 내가 물을 퍼기 전에 비료를 꼭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료나 영양제 효과 보실 거면은 물 주고 난 이후에 비료나 영양제를 주시면 효과가 더 좋고, 약을 치실 것 같으면은 물 퍼거나 스프링클러나 점적은 상관없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돌리기 전에 약을 치고 그 뒤에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물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우수 품종 두 개만 딱 소개해드리고 끝낼게요. 네. 칼탄신화는 아시다시피 저기 책자 보시면은 위성지역에 뭐 한두 군데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재배를 하고 원래 작황을 돌아보니 작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건강까지. 그리고 이 품종의 특징이 뭐냐면 입이 작아요. 금수강산보다 입이 훨씬 작아요. 네, 입이 작고 그 다음에 마디가 짧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우리 이제 고추 파워탄 금수강산 이런 애들은 모종대 키가 큰 애거든요. 얘는 모종대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문의가 오신 게 모종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키가 너무 작다고. 근데 이 품종은 모종이 키가 좀 작고 마디가 짧은 품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인즉슨 착가량이 상당히 많은 품종으로 보셔야 돼요. 과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배 보신 분들 이야기가 칼탄신화가 수량이 엄청 많이 나오는 고추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많이 나오는 고추의 특징은 5, 6월달 가물면은 고추 석회 결핍이 다른 품종보다 조금 많아 보여요. 왜? 10개 달린 고추는 한두 개 석회 결핍 왔을 때 얘는 20개 달고 한 두세 개 오면은 얘가 더 많이 걸렸어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얘는 필히 일찍이 좀 칼슘 처리를 해주시거나 심어놓고 물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리고 석회 결핍이라는 거는 우리 장마기가 지나고 나면은 거의 안 옵니다. 그죠? 거의 안 오죠. 그래서 초기에 관리만 좀 잘 해주시면은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품종으로 보시면 되고, 의성에서 버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에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마디가 짧고 고추는 크고, 그래서 나중에 입이 작다 보니까 고추가 진짜 많이 달려보여요. 그리고 입이 작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고추가 기니까 햇빛에 조금 데이는 경우도 있는데, 장점은 약을 치시면은 고추에 약이 잘 맞아요. 그죠? 그게 또 첫 번째 장점이고, 그러면 고추 가실에 해가 잘 들어가니까 고추 색도 잘 나오겠죠. 그죠?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기에 뭐 달려있는 거 상당히 많이 달아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건 건강 품질이고, 건강은 밑에 가게만 가셔도 많이 담아놨습니다. 네, 그죠? 자, 요것도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칼탄인데, 혹시 파워탄 품종 들어보셨어요? 고추? 탄전 이런 게 중에 파워탄? 예, 재배해 보신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파워탄의 단점이 숙기가 느리고 절간이 좀 길어서 수량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칼라병에 이제 취약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칼라병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숙기를 빠른 놈, 올대는 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육묘일수를 파워탄하고 다르게 하셔야 되는 단점도 있고, 예, 그런 것만 조절하시고 가능하시다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품목으로 새로 나온 품목이 바로 파워 칼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건강 품질이고,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어머니. 제일 무서우신 분이지 질문하셨는데. 네. 이게 결정을 일단은 하셔야 돼요. 근데 칼슘이라는 비료가 원래는 질소를 흡수를 좀 적게 해주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칼슘이 많은 경우에.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질소가 흡수가 덜 되니까 내가 칼슘을 흡수해서 몸이 단단해지고 하니까 마디가 줄어드는 게 원래는 비료에서 봤을 때 역할이 되죠. 근데 땅에 질소가 많은 상태에서 칼슘을 여러 번 치시면 그 순간에는 흡수가 안 돼서 짤막해지고 멈추는데 땅에 질소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물이 들어오면 다시 질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기가 또 도전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요새 억제제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정 진짜 키를 줄이시고 싶으시면은 칼슘도 그렇게 되시면 아주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도수가 상당히 높고 그러면 그것도 칼슘이 고가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억제제 위주 그걸로 가져가시면 조금 더 효과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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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가 훨씬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고랑 만드실 때 예전에도 먹고는 농약회사에서 설명했는데 밥고랑 만들 때 우리 입제 탄저에 그 버틸 수 있는 입제를 좀 뿌리고 두둑을 비닐에 덮으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그래도 낫습니다. 우리 단적으로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 토양에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짝만 하실 때 입제 뿌리시죠? 네, 그거 하시면 훨씬 더 방제가 높습니다. 거기 인산질이 좀 높으면 천재가 잘 키워요. 주사와 인산질이 높으면. 그래서 그거는 토양의 비료 성분 한번 검사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비료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천재가 좀 소유하는 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양에 따라 그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천재는.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풍요농사 되시고 내년에도 또 웃을 수 있는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